홈팀 PAOK 포메이션은 4-2-3-1이며 찰로프는 하프스페이스를 비집고 들어가는 침투 타이밍과 간결한 마무리가 강점이다. 지브코비치는 측면에서 속도를 올려 넓게 벌리고 컵백과 안쪽 침투를 번갈아 쓰며 수비 간격을 흔든다. 이바누세치는 전환 패스와 템포 조절로 공격 리듬을 끌어올리며 전방 압박 성공 후 빠른 1차 연결을 책임진다. 1차전 0대1 패배를 만회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전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주도권을 쥐려는 의지가 강하다. 세트피스에서도 타점 높은 크로스로 두 번째 볼을 살리는 설계가 가능하다. 원정팀 리에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릭은 제공권과 박스 점유에 강하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전개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양코비치는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에서 판단이 단순해지고 수비 전환 폭기가 늦다. 단타스는 볼 운반과 전환 패스를 맞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간수 불안으로 템포가 끊기는 구간이 생긴다. 원정에서는 라인을 낮추고 역습에 의존하는 편이라 후반 체력 구간에서 간격 유지가 흔들릴 여지가 크다. 중앙 수비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빠른 침투와 컷백 패턴에 취약한 구조다. PAOK는 전반부터 압박 강도를 끌어올려 리듬을 틀고 후반에는 세컨드볼 우위를 바탕으로 찬스를 누적할 가능성이 크다. 리에카는 원정에서 전환 품질이 떨어지며 낮은 블록의 유지력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 있다. 종합하면 홈의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PAOK 쪽 승리 기대값이 높다. 홈팀 디나모 키이우 포메이션은 4-3-3이며 바나트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으로 전방 기점을 만든다. 야르몰렌코는 하프스페이스에서의 1대1 돌파와 컷백 타이밍으로 박스 진입을 이끈다. 샤파렌코는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로 중원을 묶으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1차전 1대3 패배 이후 초반 압박 강도와 점유 구간을 높이려는 배수진이 분명하다. 홈에서는 세컨드볼 횟수 집중도를 끌어올려 제공격 반복 횟수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원정팀 마카비 텔아비브 포메이션은 4-3-3이며 니콜라이스쿠는 순간 침투와 문전 마무리 감각이 날카롭다. 메드모는 측면 속도로 라인 간격을 벌리고 크로스와 직접 슈팅을 병행한다. 페레츠는 압박 회피와 전방 패스 선택이 안정적이지만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템포가 끊기는 구간이 있다. 원정에서는 수비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 관리가 흔들릴 때 중원의 연결이 둔해지기 쉽다. 1차전 리드가 심리적 여유로 작용하지만 지나친 라인 하강은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디나모 키이우는 홈의 압박 강도와 전개 속도를 앞세워 주도권을 탈환할 설계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원정 심리와 라인 관리 부담이 커지는 구간에서 실점 리스크가 커진다. 전환 속도와 이선 침투 빈도에서 홈이 앞선다면 승부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디나모 키이우 쪽으로 기울 것이다. 홈팀 영보이즈 포메이션은 4-4-2이며 말레스는 왕성한 활동량과 연계로 하프스페이스를 비우고 채우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몬테이르는 압박 회피와 전환 패스의 질이 뛰어나며 한 번의 템포업으로 전방을 즉시 가속한다. 라벨로송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오버래핑으로 측면 깊이를 확보하고 컷백 타이밍으로 마무리 루트를 열어준다. 1차전에서 1대0 리드를 잡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라인을 높여 제압박으로 리듬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끊긴 공격을 곧바로 재가동하는 세컨드 웨이브 설계가 가능하다. 원정팀 브라티슬라바 포메이션은 4-3-3이며 스텔레츠는 박스 점유와 한방 마무리에 강점이 있으나 전방 압박 기여가 제한적이다. 마크는 템포 조율이 안정적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개 속도가 둔화되는 약점이 있다. 톨리치는 전진 패스와 슈팅 시도가 활발하나 수비 전환에서 뒷공간 커버가 불안하다. 무엇보다 블라디미르 바이스의 징계 결장은 전술 균형을 무너뜨려 창의적 전개가 줄어든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중앙 모두에서 전환 대응이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영보이즈는 홈의 압박 밀도와 빠른 전환을 앞세워 리드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브라티슬라바는 전개 속도 저하와 간격 붕괴 리스크로 수세를 면하기 어렵다. 종합하면 경험과 템포에서 앞서는 영보이즈 쪽 승리 기대값이 높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베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베팅합시다. 홈팀 행크 포메이션은 4-2-3-1이다. 오영규는 강한 피지컬과 폭넓은 움직임으로 제공권과 연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스트라이커다. 슈토커스는 스피드와 직선 돌파가 탁월하며 하프스페이스 침투 후 크로스와 직접 마무리 모두 위협적이다. 카레차스는 압박 회피 드리블과 전환 패스로 템포를 주도하며 전후반 내내 패스 각을 열어주는 조율자다. 1차전 5대1 대승으로 자신감이 크게 오른 만큼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전개가 좌우로 넓게 펼쳐진 뒤 중앙 재진입이 빨라 상대가 라인 간격을 조이기 전에 유효 슈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레그 포즈난 포메이션은 4-2-3-1이다. 이삭은 제공권과 피지컬 경합에 강점이 있으나 강압적 압박 하에서는 발밑 전개가 느려 빌드업이 끊기기 쉽다.
뱅트손은 넓은 활동량으로 폭을 만들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 노출이 잦아 측면 커버가 흔들린다. 코주발은 중원에서 배급과 압박 지원을 담당하나 순간 압박의 템포가 무너지면 전방 연결이 급격히 둔해진다. 후반 체력 저하가 오면 중원 수비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볼 대응이 늦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1차 차단 타이밍이 뒤로 밀린다. 레이는 측면 뒷공간과 중원 템포 흔들림이 반복되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행크는 압박 전환 재진입의 속도가 한 박자 빠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어 관리 능력도 갖춘 팀이다.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번 경기 역시 행크 쪽 기대값이 높다. 홈팀 위트레흐트 포메이션은 4-3-3다. 오하이오는 순간 스프린트와 문전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워 언제든 슈팅 각을 만든다다. 블레이크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백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 공격의 변주를 만든다다. 젠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활동량을 동시에 책임지며 압박을 피해 전환 패스로 좌우폭을 넓히는 조율자다다. 전개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넓게 펼쳐졌다가 중앙 재진입이 빠르게 연결되는 구조를 유지한다다. 1차전 2대0 승리로 심리 우위를 확보했고 그래서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다. 원정팀 지린스키 포메이션은 4-2-3-1다. 빌비아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기반으로 버티며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피니셔지만 전방 지원이 늦으면 고립 위험이 커진다다. 미키치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폭을 넓히지만 돌파 이후의 최종 선택에서 기복이 있다다. 토미는 전진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볼을 오래 지키지 못해 연결이 끊긴다다. 최근에는 수비 블록을 깊게 내리고 역습을 노리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조직력이 흔들리는 약점이 반복된다다. 위트레흐트는 압박과 전환의 속도에서 한 박자 빠르고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볼륨이 커진다다. 지린스키는 전방 고립과 수비 전환 지연이 반복되어 라인 유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다. 결국 활동량과 변주에서 앞서는 쪽이 마무리까지 가져가며 기대값은 위트레흐트에 있다다. 홈팀 부쿠레슈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비를 이게 하는 등지는 볼 보호와 연계로 전방에서 볼 흐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쿨레스쿠는 측면에서 속도로 폭을 넓히고 컷인으로 슈팅 각을 만든다. 에즈마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템포 조절로 전환 국면을 안정시키며 세컨드볼 회수의 강점을 보인다. 1차전 2대2 이후 홈에서는 라인 간격을 더 촘촘히 유지해 역습 대비와 제압박의 밀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측면 전개 후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패턴이 반복되면 세컨드 라인의 마무리 찬스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반면에 초반은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중앙 연계의 빈도가 올라가며 유효 슈팅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원정팀 에버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우치체는 박스한 침투와 빠른 슈팅 전환으로 순간 타격을 노린다. 밀라노비치는 측면에서 가속을 붙여 크로스를 올리지만 원정에서는 박스 점유가 충분히 동반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닐센은 공수 균형과 전환 패스에 기여하지만 강한 제압박 구간에서는 전진 패스 각도가 막히며 템포가 끊긴다.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이 후반에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세트피스 수비의 두 번째 행동에서 집중력 저하가 나타난다. 그래서 초중반에는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더라도 후반에는 압박 회피의 정확도가 떨어져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롱볼 전개는 가능하지만 두 번째 볼 대응이 늦으면 역습이 곧바로 역습을 부르는 흐름으로 뒤집힌다. 부쿠레슈티는 템포 관리와 제압박으로 후반의 빈틈을 강제할 수 있다. 에버딘의 순간 역습은 위협적이지만 원정 후반의 간격 관리와 마무리 일관성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전술 응집력과 체력 운영의 차이를 고려해 홈팀 승리와 저득점 흐름을 기본 시나리오로 본다. 홈팀 브라가 포메이션은 4-3-3이며 나바로 알리아가는 폭발적인 침투와 방향 전환으로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트라이커다. 살라사르는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고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 루트를 열어주는 미드필더다. 무티뉴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날카롭고 수비 전환에서도 압박 강도를 유지해 빌드업을 조기에 차단한다. 1차전에서 4대0 완승을 기록하며 자신감과 전술 응집력이 극대화된 상태다. 홈에서는 점유율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려 경기 초반부터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링컨 레드임프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비아카나스는 제공권과 몸싸움의 강점을 보이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세컨드볼 연결이 불안정하다. 드바르는 직선적인 돌파로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측면 뒷공간 노출이 잦다. 토릴라는 전진 패스를 시도하나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볼순환을 이어가지 못한다. 1차전 대패의 심리적 부담과 라인 간격 관리 미숙이 맞물려 후반부로 갈수록 조직력이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된다. 원정에서는 전개 템포가 더딘 탓에 파이널 서드 진입 빈도 자체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브라가는 홈에서 전술 템포를 주도하며 필요할 때는 속도를 높이고 필요할 때는 점유로 경기를 잠그는 운영이 가능하다. 링컨 레드임프스는 압박 대응과 라인 간격 유지에서 구조적 약점이 반복되고 원정에서는 그 약점이 더 선명해진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를 모두 가진 브라가가 승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